Bclub V1 Me Before You Chapter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리사와 루퍼트가 왔던 그 사건 이후에 윌이 조금의 태도의 변화를 보이죠. 리덕스북은 책의 특성상 매우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을 계속 같이 보시면서 조금 리더스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조금 그런 말로 날렸다고 이야기하죠. 날린 부분을 번역본으로 같이 이렇게 좀 보충해 나가시면서 읽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듯 싶어요. 이렇게 조금씩 관계가 변화되던 어느 날 윌이 루이자에게 묻습니다. Tell me about yourself. Tell me. 말해줘요. 당신에 대해서 말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What do you do when you're not watching films, Luisa? 영화 안 볼 때는 뭐 해요? What do you do? 오늘은 요 문장, 이 장면 안에 제가 설명드릴 문장보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 익혀두시라고 제가 일부러 장면을 많이 넣었습니다. What do you do? 뭐 해요? 그쵸 말 그대로 What do you do? 뭐 해요? When you're not watching films. 당신이 영화 안 볼 때는 뭐 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I don't know, I said. 몰라요. I go for a drink at the pub. 그래서 펍은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뜻을 쓰진 않았어요. 술집이죠. 술집에 한잔 하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한잔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a drink예요. 근데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알죠? 한잔 할까가 진짜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죠 거의.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술집에 술 마시러 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I watch telly. 텔리가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에서 찾아봤는데 그냥 텔레비전을 귀엽게 표현하는 게 텔리, 포멀하게 표현하는 게 텔리라고 합니다. I watch my boyfriend running. 이게 가장 좀 저도 생각하기에 어이없는 그런 자신의 하는 행동 중 가장 어이없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뭐 한다는 거에 범주에 넣을 만한 행동인가 싶은데 I watch my boyfriend running. 달리고 있는 이제 엄청 많이 나와서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고 있는데 남자친구 보는 거예요. You watch him running? 이상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가 달리는 걸 본다고요? But 하지만 What do you like to do? 뭘 하길 좋아해요? 요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뭘 좋아해요? 뭐 하고 싶어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 이건 뭐겠어요? 너에 집중하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윌은 여태까지 자신에게 집중된 삶,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한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루이자의 그러한 것도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루이자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본인만의 기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매우 다른 삶을 살아온 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또 물어요. 비슷한 질문이죠. 맥락의 질문. Where do you like to go?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at do you do나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해? 이거나 where do you like to go? where 써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런 문장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앞에 보면은 여기 him도 그렇고 you도 그렇고 이탈릭체로 이렇게 된 게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대충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탈릭체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잠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you watch him running처럼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탈릭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책이나 어떤 전기 간행물처럼 고유의 제목을 가진 그 제목에 대해서 쓸 때 이탈릭체를 씁니다. 이것도 큰 범주에서 보면 강조의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제목이죠. I'm reading Harry Potter. 나 해리포터 읽어요.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제목을 쓸 때 이탈릭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어로 된 단어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뭐 떡볶이, 불고기 이런 게 영어로 쓰여도 이탈릭시로 쓰일 수 있고요. 요건 제가 조금 쉬운 단어 갖고 오느라고 스시를 썼어요. I like 스시 할 때도 이탈릭시를 쓸 수 있고요. 제가 따로 예문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소설 속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한 내용을 쓸 때도 이탈릭시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루이자의 그런 신통찮은 답변이 마음에 안 든 윌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And what do you want from your life? 이거 우리도 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문장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And what do you want from your life? 당신 삶에서 뭘 원해요? 그쵸?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Do you want to get married? 결혼하고 싶어요? Have children? 아이를 가져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Do you want to have a great job? 엄청 대단한 직업을 가져서 travel the world?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준비할 땐 몰랐는데 지금 쓰면서 하다 보니까 왠지 이 꿈이 윌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던 원하는 것이기 갈망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윌의 주변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었기 때문에 윌이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루이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I was silent 했대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While I thought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그렇다는 뭔가였어요.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조금 하는 거죠. 그래 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결혼할 생각이 없고 아예 안 나올 거고 이게 아니고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도 조금 서글퍼요. 그쵸? 제가 위에서 아까 잠시 못 짚어드리고 넘어갔는데 get married에서 제가 잠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marry라는 단어를 그냥 자동사처럼 해서 marry me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네. marry you 너랑 결혼할래 너랑 결혼한다 그쵸? 네.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브루노 마르스 노래 중에도 marry me 결혼해주세요 뭐 결혼해요 이런 느낌이죠. marry가 있고 get married가 있어요. 그래서 get married의 의미가 뭘까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해서 단순히 그냥 결혼한다 결혼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marry지만 결혼의 그 진짜 의미가 뭔가요? 2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런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게 바로 이 get marri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get married를 쓰는구나. 조금 더 보면 결혼의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본적인 그런 목표죠. 목표?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튼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의 더 큰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는 get married라고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갈게요. I knew that he would not like my answer. 나는 알았대요. 뭘 알았다고요? 그가 내 대답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대요. that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3번째 that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이거 명사절로 만들어 버렸죠. 무엇을 안다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명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로서의 that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I don't know. 나 몰라요. I said finally.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 answer는 결국 뭐였을까요? 나 몰라요. 이거죠. I've never really thought about it. 나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 느껴지시죠? 그렇게 지나서 어느 날 윌이 아프게 됩니다.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아버지도 이제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루이자에게 위를 맡기고 나가죠. 그렇게 해서 나단도 나단 그쵸? 여기 한글 책에서는 네이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단 같은 전 나단이라고 읽을게요. 네, 이 나단도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상황에서 루이자가 이렇게 위를 간호하게 됩니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려요. The snow fell and fell. 눈이 계속 내리고 또 내렸어요. 내일은 came at lunchtime. 점심시간이 되자 나단이 왔고 and gave Will some antibiotics. 여기서 antibiotics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그쵸? 항생제를 줬어요. Will's body can't work like ours. Will의 몸은 우리처럼. 그쵸? 여기서 ours라는 건 뭘까요? 소유잖아요. 소유격. 그쵸? 그럼 결국 이 얘기 뭘까요? ours의 뜻은 our body겠죠. 그죠? 우리 our body, 그죠? 우리의 몸처럼 일하지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 explained. If he gets an infection, his body gets really hot. 여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넓은 의미로서의 그 get, 얻게 되는 그 이미지로서의 get이 두 번이나 나오죠. 감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되면 his body gets really hot. 진짜로 뜨거워지고 and it can cool itself down. 그것은 cool, 스스로를 cool down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it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his body겠죠. 그의 몸이 그 자신 스스로를 cool down 시킬 수 없다. 열을 식힐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열이 나면은 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자동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Can you find a wet towel? 네. 아기 키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이가 밤에 열을 날 때 아이도 이제 위의 몸과 비슷하잖아요. 스스로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이 나면 엄마들이 수건에 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 몸을 닦아주죠. 그렇게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We need to cool him down. 우리는 그를 좀 열을 식혀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ol down 사이에 이 self가 들어갔고 힘이 들어갔어요. 요 위치 다른 문장 할 때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주어가 있지만 이 행동을 다 받는 대상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상이 존재할 때는 그 대상이 들어갈 위치가 바로 cool down 사이에 cool down 사이에 itself가 들어가서 cool itself down, cool down 사이에 힘이 들어가서 cool him down 이렇게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위험했던 그런 윌이 아팠던 밤도 지나가고 winter slowly changed into spring. 겨울이 갔어요. 그렇죠? 겨울이 봄으로 into 뭐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스스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죠. 겨울에서 봄이 되었고 and in April warmer weather came. April이 되자 warmer weather, 따뜻한 그 날씨가 찾아왔어요. One morning I was shaving Will for the first time and was planning to cut his hair. 우선 여기서 자를게요. 이렇게 길어지면은 여기 지금 한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꽤 길죠. 이렇게 길어지고 뭔가 문장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게 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팁이 이런 when 같은 가장 큰 접속사 그리고 요 쉼표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건요. 주어를 찾겠죠. I는 뭐 당연히 맨 앞에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and를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고 나면 하고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냥 나누지 않고 직독짓기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찾으면 문장을 나누기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지울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려고. 웬 앞에서 한번 자르고 웬과 쉼표가 있는 곳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I 있는 주어에서 한번 놓고 and를 찾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I was shaving
하고 있었고 I was planning 하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1번, 2번이 나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나는 위를 면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그것도 무려 처음으로. And was planning to cut his hair. 게다가 머리도 한번 잘라주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A young woman suddenly, 어떤 젊은 여자가 갑자기 came running in, 막 달려 들어왔어요. And started shouting at him. 그를 향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뒤에서도 이게 조금 자르기가 어렵다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주어 찾으세요. 주어는 누구죠? A young woman이죠. 그 다음에 suddenly는 아니죠. 동사 아니죠. and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came 과거, 그렇죠? started 과거 보이고 나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막 소리치면서 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드라마의 한 장면도 왠지 생각이 나죠. Then Mrs. Trainer came in behind her and cried. 그러자 Mrs. Trainer, 윌의 엄마였죠. 그녀 뒤로 막 쫓아 들어와서 울부짖기를 조지아나 아니군요. 조지나, please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마 제발 이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제가 그 뒷부분까지 이렇게 쓸까 하다가 너무 많이 해드리면은 책 한 권을 다 읽어드리는 것도 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뒤에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의 독서에 남겨드리고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